그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선택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위약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집 때문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그날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년을 버텨야 했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2년 전 31살이었던 저는 새로운 직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고 마침 괜찮은 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역에서 가깝고 집도 깨끗했고 무엇보다 집주인이 굉장히 친절해 보였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직장인이시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해서요. 이런 말들을 웃으며 건네시더라고요. 계약은 동네 카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제안하셨어요. 부동산 가면 수수료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하죠.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익숙한 서류였고 이미 인터넷으로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었어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 다 평범했습니다. 집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셔도 돼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은 급하게 굴지 않네.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약사항 중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2개월분이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보통은 1개월인데 말이죠. 그때 제가 이 부분은 좀이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집주인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요. 근데 어차피 2년 계약이시잖아요. 중간에 나가실 일 없으시면 상관없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회사도 안정적이었고 여기서 한동안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 사인하시면 되고요. 보증금은 다음 주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집주인이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이대로 괜찮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거 있는 불안은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집주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사실 다른 분도 보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늘 못하시면 제가 그분께 먼저 드릴 수도 있어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압박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척하는 거죠.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사인을 안 했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집은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위치도 좋았어요. 특약사항도 사실 제가 중도 해지할 일만 없으면 문제없는 거였죠. 근데 왜 불안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친절하다가 제가 망설이니까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느낌. 천천히 보세요라고 하면서도 실제론 빨리 결정하길 바라는 그 이중적인 태도 말이에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계약하려다가 그냥 왔거든. 너무 조심한 것 같아?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잘한 것 같은데? 요즘 전월세 사기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 끼고 하는 게 나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따지면 제가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집에 짐을 풀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소파를 어떻게 배치할지, 작은 방은 서재로 쓸지, 그런 상상까지 다 해놨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인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만나서요. 집주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잘 생각하셨네요. 이 집 정말 괜찮을 거예요. 보증금을 이체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니,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싱크대에서 물이 샜습니다. 조금씩 계속.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아, 그거요? 원래 좀 그래요. 수건으로 닦아두시면 돼요.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장실 전등도 문제였습니다.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었어요.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건 전구만 갈면 되는데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바쁘거든요. 임차인분이 그냥 사서 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었어요. 급한 일이어도 하루 이틀 뒤에 연락이 왔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위층 소음이었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무언가 끄는 소리.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위층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집주인의 답장은 이거였습니다. 아, 위층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요. 임차인분끼리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할이 아니라고요? 건물 관리는 집주인 책임 아닌가요? 할 수 없이 직접 위층에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아래층 주민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위층 소음 때문에 힘드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예전에 거기 살았거든요. 그 집. 그때부터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이 집이 1년에 3~4번씩 세입자가 바뀐다고 했어요. 다들 몇 달 못 버티고 나간다고요. 위층 소음 때문이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위층도 같은 집주인 소유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주인과 위층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위층에 문제 있는 사람들 들여놓고 아래층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위약금 받고 새 세입자 들이고 계속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위약금이 2개월이었는지, 왜 집주인이 처음엔 친절하다가 나중엔 연락을 안 받는지. 저는 애초에 오래 살 세입자가 아니라 빨리 나갈 세입자로 선택된 거였어요. 그 후로 미친 듯이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신 이상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특약사항도 위약금도 다 합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소음을 낸 게 아니니까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채우시거나
위약금 내고 나가시거나 둘 중 하나예요. 2개월 위약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거의 600만 원이 드는 거였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죠. 결국 1년을 더 버텼습니다. 매일 밤 귀마개를 끼고 잤어요. 주말에는 친구 집이나 PC방에 가서 자기도 했죠. 회사 생활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졌어요. 상사한테 혼나는 날도 많아졌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계약하실 건가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이제야 연락이 빠르네요. 아니요. 나갈게요. 아, 그러세요? 그럼 원상복구 잘 해주시고요. 원상복구비로 또 50만 원을 썼습니다. 벽지 조금 벗겨졌다고, 문손잡이 흠집 났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증금에서 깎여서 돌려받았죠.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을 통해서 제대로 계약했어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 신원도 확인하고 주변 이웃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날 처음 그 카페에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 직감을 믿고 부동산을 통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2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600만 원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고 회사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그 경험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정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넘긴 하루의 선택이라는 거요. 다들 이렇게 해요.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문제 없을 거예요. 이런 말들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날 사인하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었어요. 비록 이틀 뒤에 결국 했지만 그 망설임은 제게 신호였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 신호를 무시한 게 문제였죠. 이제는 그 신호를 듣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미묘한 위화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과 사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아무리 급하지 않다고 해도 계약서는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요즘 그 집 근처를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그 건물 앞을 걸어가는데 또 이사 트럭이 서 있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하겠죠. 집주인이 친절하다고 안심하겠죠. 그리고 몇 달 뒤 후회하겠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순간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